연이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독감 백신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역시 증가 양상을 보이자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이규래 동인청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각지에서 그 독감 예방 접종 후에 사망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또 시민들의 이 접종 셀프 중단이 이어져서 지금 그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이 분위기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언론에서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독감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백신 후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백신 연관관의 사망이라는 것은 이게 연관성이 꼭 같은 건 아닌데 요새 발생되는 사망 사건이 과연 예방주사 때문에 생긴 건가에 대한 것은 아직도 조사 중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인과성을 발표하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그 때문에 이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어서 그 사망 신고 사례 등에 대한 심의를 해본 결과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코로나 이전에도 백신 부작용은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접종을 만약에 기피한다면 더 큰 문제가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우선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게 사망하신 분에 대한 사례가 정말 부검을 통해서 연관성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발표된 거에 따르면 약 반수 정도가 좀 그거에 연관성 여부를 본다고 해서 해보니까 실제로는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예전에 이번처럼 사망 사건에 대한 그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지 않은 작년 사례를 보아도 이걸 그냥 그대로 똑같은 예방접종률을 했을 때도 작년의 경우도 한 1000명당 50명까지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이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입원을 하시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당 50명이 입원을 한다고요? 네네. 그 정도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조사가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 만약에 예방접종을 이제 작년보다 덜 하신다면 그거보다 숫자가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한 또 거기에 변수까지 가해지면 아마 더 지금의 현재로는 입원하는데 좀 한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을 웬만하면은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아니 뉴스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이 되고 또 백신 그 침전물이 나타나고 또 사망 보도가 한두 분도 아니고 지금 계속 수십 명이 사망 보도가 잇따르니까 이거 참 걱정이 안 된다면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그 공포심을 갖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상온에 노출이 됐으면 항체 그 균에 대한 활성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감염력은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온에 노출돼서 주사를 맞으셔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이거의 그 균의 역할이 더 낮다는 거니까 감염도는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온에 노출된 걸 맞아서 더 나빠졌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균주를 이걸 약독화라고 그래서 그 균을 갖다가 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면역성을 생기는 게 예방접종의 원리거든요. 근데 상온에 노출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항체에 대한 활성도가 이제 변질돼가지고 그게 균의 역할이 좀 더 미미했다면 그거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더 높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성에는 그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리는데 그런데 교수님 그 부작용이라고 불리는 아나필락시스라든지 또 이름이 되게 어렵던데 길랑바레 증후군이요?
네네. 이런 것도 근데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벌에 쏘였을 때랄까,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에 막 쏘이면은 바로 그 벌에서 쏜 침에 의해서 바로 숨이 찬다든가 그렇죠, 입술이 그렇죠. 붓는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이 예방 주사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 어떤 저항력이나 면역성에 대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사를 맞으셔서 한 5분이나 15분 뒤에부터 환자분이 숨이 좀 가빠지고 뭐 호흡이 좀 불편하시면서 입술 근처에 뭐 두드러기가 더 심하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야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길리안 바레라는 건 이제 미국식 발음이고요. 원래는 프랑스 신경과 의사인 두 사람입니다. 끼앙이라는 사람과 바레는 이제 프랑스 말로 바라고 그러는데, 끼앙바라는 두 사람이 발견한 어떤 감염에 의해서 몸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인성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과 질환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것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감기균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해서 인플루엔자나 이런 백신이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참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지금보다 많아질 경우에 독감은 뭐 엄청나게 유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수많은 사망자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이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이제 인류가 사망률을 낮춘 그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렇죠. 예전에 그 독감이라는 것 중에 제일 유명했던 건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같은 스페인 게 독감, 아주 대표적인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대역병이라고 해서 그 까미가 지은 그 프라그라고 하는 그 페스트라는 질병은 이제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에 의해서 생겼던 굉장히 큰 거였고 그게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거의 유럽의 그 거의 몇 퍼센트, 거의 뭐 한 30%에서 20%가 완전히 사망까지 이를 좀 심한 병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코로나도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양호한 편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률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감염력이 빨라서. 우리나라도 독감 때문에 뭐 보니까 뭐 3,000명이 사망한다고. 예.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그 통계로 봤을 때는 3,000명까지도 사망했던 사례를 보고했던 적이 있죠. 이게 저 다른 병이 아니고 독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독감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실 때 백신을 맞아서 미리 맞지 않으면 지금 같이 이제 날씨가 10도에서 20도 사이일 때는 그렇지만 이게 영하로 떨어지고 했을 때 정말 독감 주사를 안 맞아서 그거에 대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상황과 지금 발생되는 독감 예방 주사가 어떤 원인이 됐는지 확실치 모르는 이 사망을 갖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이제 비교할 정도가 아닐 수가 있죠. 그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백신 접종을 위해서 장시간 추운 날씨에 밖에서 대기를 하면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밖에서 이게 접종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아무래도 혈관성, 그러니까 심혈관이라는 건 결국은 뇌도 그렇고 다른 그 수도관의 파이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수도관 파이프가 겨울이 되면 갑자기 이제 얼어붙거나 좁아져 갖고 물이 잘 안 흐르는 것처럼 그런 심장병,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급격히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런 위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같은 환자들도 특히 이제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서 이제 추운 데서 기다리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 그 고연령층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백신 접종을 받아라 이런 그 권고 사항도 있던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아나필락시스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다 사실 막는다고 하지만
바로 뭐 10분, 20분 동안에 이렇게 안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체온이라든가 본인이 몸의 건강 상태가 뭐 조금이라도 뭐 비장 증상이든 조그만 불편함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어떤 조그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뇨가 같이 겹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장 혈관이 좁아질 때 통증을 잘 못 느끼는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 질환이 동반이 돼서 자기가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아픈데 그걸 못 느끼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분들은 내가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미미한 증상이라도 있으실지 않을 때 자기가 좀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미리 기온도 이렇게 좀 괜찮은 10월, 11월 달에 맞아두셔야 괜찮다는 거고, 참고로 이 독감 주사가 구성되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제일 대표적인 게 유정란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그 계란에 대한 알러지에 대한 거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여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섞는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항생제라든가 젤라틴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액, 그 수은 섬유와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고정액들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 간혹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민도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병을 일으켰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유정란 외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제 항생제 알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생제 알러지가 있는지를 본인도 모르거나 병원에서도 사실 일일이 확인 못한 상태에서 들어간 분들도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규래 교수님,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접종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물론 뭐 접종 받는 것이 이득일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많은 이쪽에 대한 연구를 나온 것을 찾아본 결과, 이게 호흡기 관련된 어차피 병이고 호흡기 질환이 심하신 어떤 천식이 심한 환자에서도 특히 심지어는 그 계란에 대한 알러지가 보고됐던 환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사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독감에 관련된 주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인과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를 보기보단 정말 그 발생된 건이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도를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또 하나는 환자분 개개인은 아무리 심한 병이 이거에 대한 금기증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런 가을철에 예방을 하시지 않으면 올겨울에 사실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는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 못하기 때문에 꼭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게 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의 건강이 양호할 때 꼭 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또 독감 백신을 맞는 요령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규래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